꿀은 오랜 옛날 자연에서 얻은 인류 최초의 식품으로 그리스 제신들의 식량이었다고 하고, 또한 로마인들은 꿀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여겼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꿀은 칼로리와 에너지의 건강한 공급원으로 천연 피로회복제이자 천연 소화제이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꿀의 가치를 과거에도 알았던 걸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를 더하여 속을 따뜻하게 해주며 심장의 통증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꿀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경우와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좋은 꿀 고르는 방법까지 꿀에 대한 총정리편으로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시니어TV 지금 시작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콩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은 여러가지 건강 효능도 많아 다양한 음식으로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두유나 두부 등 종류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두유를 먹을 때 달달함을 추가하기 위해 꿀을 타서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에는 우유보다 많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꿀에는 유기산이 가득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각각 따로 먹을 때는 우리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과 유기산이 몸속에서 만나면 서로 결합하여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 침전물이 생성되는데요. 이 침전물은 소화나 배출이 쉽지 않아 위와 장에 오랜 시간 남아있게 되고 그로 인해 음식물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속쓰림과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유와 꿀을 같이 먹거나 두부 반찬을 먹고 나서 꿀물을 마시는 것도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작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위와 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암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꿀팁 알려드릴게요. 꿀을 미지근한 물에 섞어 마시면 꿀의 성분이 더 잘 녹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합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꿀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녹차나 홍차입니다. 녹차나 홍차를 마실 때도 달달함과 풍미를 위해 꿀을 넣어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녹차와 홍차의 풍부한 탄닌 성분은 꿀과 상극인 음식으로 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지만 꿀에 함유된 철분과 어우러지면 신체 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철분과 탄닌이 만나면 몸속에서 탄닌 산철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성분은 장시간 마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탄닌 산철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철분 결핍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과 변비를 유발하고 오래 지속되면 탈모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으니 꿀과 녹차, 홍차가 상극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유화알릴 성분이 체내에 가스를 발생하는데 꿀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영양소 파괴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잦은 방귀와 복통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꿀과 양파를 함께 먹을 일은 많지 않겠지만 간혹 양파를 곁들인 요리를 할 때 양념에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를 먹은 후에는 최소 2시간이 지나고 꿀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꿀과 계피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함께 섭취하면 음식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당뇨 예방에 탁월하고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높은 혈당 수치로 꿀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피와 함께 복용하면 계피가 혈당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어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고 관절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과 계피의 신남 알데히드 성분이 염증 효소와 염증 유발인자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먹는 방법은 따뜻한 물에 계피를 우리고 약간의 꿀과 함께 드시면 무릎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꿀 속 비타민과 다량의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끓여 먹는 것은 좋지 않으니 따뜻한 계피 우린 물에 꿀을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꿀과 생강은 폐를 따뜻하게 하고 기관지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여 기침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꿀은 건조한 호흡기 점막을 보습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꿀과 생강이 만나면 폐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만성기침에 보약이 됩니다. 다만 꿀과 생강을 함께 먹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 열이 많이 나면서 기침을 할 때는 먹으면 안 되고요.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도 섭취 시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생강은 기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시켜서 체온을 올리고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밤에 먹으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어 꿀과 생강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꿀만 물에 타서 마실 때는 밤에 먹어도 좋습니다. 생강을 잘게 다져서 좋은 꿀에 재워 두었다가 아침에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감기에 최고의 명약이 되고 소화기관이 활성화되어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하면 항암식품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마늘 속 알리신 성분으로 인해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고 세포의 손상도 예방되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꿀에도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마늘과 같이 섭취하면 시너지가 배가 되어 피부 노화 방지 및 당뇨병과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 및 개선해주고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나 겨울철에 또는 몸이 지치거나 피곤할 때 찐 마늘을 꿀과 함께 1:1의 비율로 재었다가 아침 공복에 5알씩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기관지에 좋은 음식 중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폐 염증을 예방하고 기침이나 가래, 천식 등의 기관지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에 함유된 비타민과 유기산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감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에도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많아 면역체계를 더욱 활성화하는데요. 그래서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2배가 되어 면역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의 농도를 내려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예방 및 동맥경화 등의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탁월한 해독작용이 있어 현대인의 만성염증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채소인데요. 특히 소화를 돕고 기를 내리며 담을 사귀고 독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무를 꿀과 같이 먹으면 기관지와 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의 매운맛 성분인 시니그린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시니그린은 분해되면서 염증과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꿀에도 기침을 억제하고 기관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무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어 해독작용과 거담작용, 소화불량과 숙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함께 먹는 방법은 무꿀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무와 꿀을 1:1 비율로 유리병에 담아 상온에서 5시간 정도 숙성시킨 후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기침, 가래,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폐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니 미리 준비하셔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좋은 꿀 고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꿀 종류를 보면 첨가물이나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벌꿀과 벌에게 설탕 혹은 설탕물을 먹여 탄생한 사양꿀이 있습니다. 또한 꿀을 잘 살펴보면 탄소동이온 소비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천연꿀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천연꿀의 수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숫자가 마이너스로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판단하면 되는데요. 식약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3.5%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낮게 표기되어 있으면 천연꿀이고요. 이 숫자보다 높으면 사양꿀로 구분하고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게 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3가지에는 콩으로 만든 음식, 녹차나 홍차, 양파입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5가지에는 계피, 생강, 마늘, 배, 무가 있었습니다. 꿀을 미지근한 물에 섞어 마시면 꿀의 성분이 더 잘 녹아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모두 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았으니 이 방법대로 꿀을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